이슈를 가지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IT 섹터 휴대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갤럭시 S11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사양이 탑재될지 그리고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2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쯤에 CES 있고요. 이어서 MWC 그 근처에 삼성은 그동안에 이 플래그십 모델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렌더링 모델 그러니까 예상되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 혁신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현재 화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카메라 모듈이 동시에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러 개의 카메라 모듈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카메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관심에 불을 지피는 것은 바로 갤럭시 A 시리즈도 이번 주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동남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 오는 12일 갤럭시 A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특히나 이 A 시리즈는 보급형 모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올 갤럭시 S11을 미리 보는 예고편격의 성격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A 시리즈 신형이 좀 잘 팔려야지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에 3억대 판매에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다시금 또 휴대폰 신작 나오면은 다들 찾아보시고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 노트 시리즈도 성공을 했고 폴더블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이번에 S11이 나온다면은 사양이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이 사양과 관련돼 가지고 렌더링 뭐 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출인지 상상인지 이건 누구도 이거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유출됐던 이미지들이 나온 이후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이제 기종은 갤럭시 S11인데 S11이 있고 그것보다 고사양 부분이 S11 플러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저가로 S11E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출시가 좀 돼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용량 배터리도 커지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자세한 사양은 조금 이제 가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2월 달쯤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한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개가 되고 또 출시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MWC에서 언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전 예약 받고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거기에서 이제 아마 언팩이 될 것 같고 언팩되면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글로벌 출시가 더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 3월부터 사전 예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기상으로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한 분기, 3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능 가운데서 카메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카메라 예상 사양이 어떤가요? 일단 카메라 쪽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가 이제 뭐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라고 해서 역대 가장 높은 화소 1억 800만 화소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되는데 해상도가 이제 12,000 곱하기 9,000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제 해상도가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6km 동영상 촬영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쪽에서는 제일 이제 최고 사양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광학줌을 붙이는 게 또 이제 추세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광학줌하고 디지털 줌이 있는데 디지털 줌은 일단 찍은 다음에 확대하는 그 부분만 확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을 경우에는 깨지겠죠. 근데 광학줌은 그게 아니고 찍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찍는 거니까 안 깨집니다. 광학줌 5배, 디지털 줌은 10배인데 이거 2개 곱하면 5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50배까지 이렇게 확대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광학줌이 들어가는 카메라,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에서 인덕션 디자인이잖아요. 왜 인덕션인가 봤더니 인덕션처럼 이렇게 정말 뒤에 보면 그래 보여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인덕션. 그리고 이제 TOF를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TOF는 뭐냐면은 이제 레이저 같이 이렇게 쏴가지고 네.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애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그게 공간을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하잖아요. 얼굴 코는 나왔고, 예, 뭐 눈은 입체로. 들어왔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안면 인식 기술 카메라가 조금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좋아져서 더 멀리까지 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 TOF가 채택이 됐다는 것은 AR 증강현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아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세로로 세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네. 요건 이제 광학 카메라고 네. 오른쪽에 딸랑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TOF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저는 노트 시리즈, 최근에 나온 노트 예.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뒤에 그렇죠. 쪼르르 이렇게 달려 예.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보다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가스레인지 요즘에 인덕션 대신으로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바탕에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예, 그런 예. 모습으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확실히 좀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같아요. 여기에다가 배터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용량이 채택될까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S1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000mAh 네. 이렇게 가장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작인 갤럭시 S10에서는 이제 45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0mAh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역방향 충전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폰 같은 거 있죠. 네네. 무선 이어폰 같은 것을 이 카메라 뒤에다가 이렇게 대놓으면은 네. 카메라 배터리에서 그 이어폰 쪽으로 충전이 돼요. 어. 그것도 물론 이제 그 할 수 이게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도입이 좀 되고, 근데 이제 용량은 커지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성능도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소비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 증가는 아. 사실상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네네. 배터리는 이제 역대 최대 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000 이렇게 예. 또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네.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도 이제 그 S10보다 분명히 좀 커지고 0.5에서 0.6인치 정도 거의 다 커지는 것 같아요, 모델별로. 지난번에 이제 그 S10e가 5.8인치였는데 11e가 6.4인치. 0.6인치 커지네요. 예, 여기서 네. 좀 많이 커지죠. 네, 예, 이 그리고 버전에서. 이제 그 S10이 6.1인치였는데 S11이 6.7인치. 그리고 그 위쪽으로 플러스급이 6.4인치에서 6.9인치로 이렇게 이제 다 커집니다. 0.6, 0.6, 0.5 이렇게 예, 커지네요. 예, 그렇게 커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 개 정도 다 이제 AM OLED 네. 채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셋 다 이제 엣지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엣지 디스플레이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주사율이 네. 기존에 이제 60Hz였어요. 주사율이 뭔가요? 주사율이 뭐냐면은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화면을 바꿔주느냐, 아, 네. 쏴주느냐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더 많이 바꿔주면은 화면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겠죠. 부드럽겠죠.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주사율이 최대 120Hz까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또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져요. 아, 그건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최대 120Hz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게임 같은 걸 한다든가 뭐 할 때 보면은 이제 화면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가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부분을 봤는데 그 네. 밖에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칩셋 부분인데 삼성이 엑시노스를 이제 R&D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엑시노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990이 네. 국내하고 이제 글로벌 쪽에 이제 엑시노스가 일단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데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엑시노스를 안 써요. 안 써요? 예. 퀄컴에 이제 스냅드래곤을 씁니다. 예, 스냅드래곤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뭐 이제 퀄컴이 지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정상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에만 스냅드래곤을 쓰고요. 네. 나머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엑시노스를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부분인데 다른 나라는 다 2G부터 5G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5G만 출시할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체제는 뭐 안드로이드 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보게 되면은 S11E 같은 경우에는 블루, 그레이, 핑크 3종으로 나올 것 같고요. 11과 11 플러스급에서는 핑크가 아니라 이제 블랙으로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핑크가 S11이나 S11 플러스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앞서 10 시리즈에서는 국내에서는 통신사마다 색상이 약간씩 다른 시그니처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또 변화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해봤다면 이에 따른 수혜주, 이제 주식과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 수혜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삼성 그러면은 이제 뭐 벤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상 수혜주도 굉장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대장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MC넥스하고 캠트로닉스가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가 꼭 그 하나의 무슨 테마주나 섹터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도 있고 지문 인식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뭐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굉장히 좀 성장률이 좋았고 내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계속 신고가 내고 있죠. 오늘도 52주 신고가까지 또 쓰네요. 또 캠트로닉스 올해 굉장히 선전한 종목이죠. 이제 무선 충전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성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앞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도 삼성의 현재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할 지금 현재 벤더 가운데서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벤더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밝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비중이 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무선 충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무선 충전 카메라 모듈 쪽은 생각나는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무선 충전 쪽은 캠트로닉스 외에는 사실 상장사 중에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일단은 뭐 이제 실적 성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가지고 납품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캠트로닉스가 확실히 좀 납품을 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뭐 이제 삼성전자니까 전반적인 모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삼성전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삼성전기가 그동안에는 MLCC 건으로만 시장이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좀 이제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기 괜찮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TOF 카메라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거리를 인식하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나무가라는 이제 종목이 있고. 나무가 정확하게 뭐 하는 업체예요? 나무가가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TOF도 했어요. 그 나무가가 이제 그쪽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쪽에는 안 하는 게 없죠. 뭐 일반적인 모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문 인식도 하고 있고, TOF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4분기 때 별로 이제 안 좋다 이러면서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TOF 쪽으로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이제 파트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납품이 됐는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뭐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는 그 납품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카메라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지 센서 부분도 삼성에서 앞서서 뭐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바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수혜주가 없을까요? 옵트론텍이 뭐 이미지 센서 쪽에는 국내 1위니까 이미지 센서 하면은 옵트론텍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 자체 내로 또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옵트론텍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이미지 센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옵트론텍이 뭐 카메라 많이 팔리면 옵트론텍 실적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좀 더 볼까요? 카메라 이제 검사 장비 쪽도 보셔야 되겠죠.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이제 그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지면은 검사 장비도 따라가지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는 것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카메라 바뀌어도 계속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하나 바뀔 때마다 검사 장비가 계속 바뀌어요. 검사 장비 쪽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국내 쪽에서는 뭐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쪽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도 앞서 MC넥스와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네요. 예, 예.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근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그 올라온 건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카메라가 신종 카메라들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제 A 시리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쪽에서도 광학줌, 디지털 줌이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쪽도 강화되는데 여기와 예. 관련된 기업은 없나요? 뭐 그쪽에도 있죠. 이제 광학줌이라는 게 네네. 보통 이제 카메라 광학줌이 되려면 이렇게 렌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잔망경처럼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옆으로 반사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옆으로 늘려요, 이렇게. 신기한 이렇게 들어온 빛을 네. 이렇게 꺾여가지고 네, 네. 옆으로 늘려서 여기서 렌즈를 몇 개 놔가지고 이렇게 네. 확대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은 렌즈가 이제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보고 이제 액추에이터라 그래요. 그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액트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성 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전체 모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가 있고 그리고 해성 옵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옵틱스가 이 액추에이터 플러스 렌즈 전체 모듈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해성 옵틱스가 내년도에는 실적 성장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들을 하고 있어서 주가도 슬슬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액트로 같은 경우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최고가고 예. 지금 해성 옵틱스도 지난 금요일에 이 종목이 강세 움직임 뚜렷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좀 더 볼만한 종목군데 저희가 어찌 보면 지금 쪼개놓기는 했는데 다 카메라에 하수해 준 것 예, 같아요. 근데 예. 그 밖에 섹터군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이제 카메라 혁신이 제일 크니까 이제 카메라 그래서 쪽으로 그런가 이제 봐요. 많이 봤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그 5G 관련해 가지고는 뭐 와이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5G가 되게 되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필터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소우 필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우 필터까지 들어가는데 와이소리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그러게요. 이게 왜 사실은 빠져 있냐면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OEM을 좀 확대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맞아요. 그런 이제 있었어요. 네. 루머가 좀 있으면서 빠져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스마트폰 전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와이소리 필터는 거의 쓰일 거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보셔야 돼요. 와이소리도 한번 좀 보실만 합니다. 예. 화면이라든지 뭐 배터리 이쪽에서는 없나요? 일단 화면 쪽에는 이제 OLED가 장착이 되면은 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뭐 대부분 이제 그 대형 쪽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AMOLED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자체보다도 FPCB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판. 예, 네네. 기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 네. 그리고 BH가 BH.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도 앞서서 한 네. 5천 확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으로도 수혜가 있을까요? 배터리는 뭐 그냥 생각하면 삼성 SDI죠. 근데 삼성전자가 LG화학을 또 써요? LG화학을 또 씁니다. 그래서 네네. 두 종목 다 이제 보시면 좋은데 하긴 삼성은 단일 밴더로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배터리는 스마트폰을 모멘텀으로 해서 잘 안 움직여요. 그것도 그렇네요. 전기차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맞네요. 때문에 네네. 배터리는 전기차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혜주라기보다는 지금 예. 관련주까지 예. 한꺼번에 아울러서 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종목이어서요. 저희가 이런 종목 이따 좀 이야기를 드렸다면은 이젠 투자 전략 관점에서 한 3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저희 조금 전에 종목 보면서 차트를 봤더니 어떤 종목은 신고가고 와이설 같은 종목은 사실 오히려 고점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종목군별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갤럭시 11 또 이제 폴더블 관련주, 5G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혼재가 돼가지고 지금 테마성으로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제 밸류 이런 것들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장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대장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MC넥스라든가 캠트로닉스라든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대표주가 되니까 그런 이제 종목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조금 꺾인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거의 꺾일 거예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한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낼 수가 있으니까
MC넥스라든가 캠트로닉스 이 두 종목은 꼭 시세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기별로 봤을 때는 이 종목군들의 시세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요? 특히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선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S11 나온다는 얘기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실적 가시성이 좀 높지만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밸류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